お前、俺と戦うのか？안녕하세요, 캐릭터 리뷰 채널 리플입니다. 오늘 소개 캐릭터는 드래곤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빌런 마인부입니다. 마인부는 드래곤볼 Z 시리즈의 마지막 빌런이자 최종 보스였죠. 게다가 프리저와 셀처럼 많은 형태 변화가 있는 캐릭터이기에 가지각색의 마인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그럼 마인부의 간단한 프로필과 함께 마인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마인부의 캐릭터 모티브부터 살펴보면 최근 영화 알라딘으로 이목을 끌었던 아라비안 나이트의 램프의 요정 지니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술 몇 가지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쓰는 마법과 비슷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름의 기원은 사이어인과 다르게 야채에서 따온 것이 아닌 비비디 바비디 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비비디는 마인부를 부활시킨 마도사 비비디이며 이후에 드래곤볼 Z 시리즈의 마인부를 2차 부활시킨 것이 그의 아들 바비디죠. 그렇다면 마인부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탄생에 대한 설정 오류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원작에서는 비비디가 마인부를 만든 것처럼 나오지만 토리야마 아키라 특유의 설정 뭉개기로 인해 마인부는 비비디가 만든 것이 아닌 태고적부터 존재했으며 이를 단순히 비비디가 부활시키는 것으로 공식 설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어찌됐든 토리야마 아키라의 설정대로라면 마인부는 태고적부터 존재했던 존재였으며 마인부의 초기 모습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뚱부부가 아닌 키드부였죠. 키드부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전투 본능에 충실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전투 본능만을 가지고 있는 키드부는 비비디와 함께 학살을 자행하죠. 이를 보다 못한 개왕신들은 마인부를 막기 위해 나서는데 처음에는 아리따운 서쪽 개왕신이 나서지만 여자라고 사정봐주지 않는 키드부에게 자비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죠. 다음은 연세 지긋이 들어 보이는 북쪽 개왕신의 복수를 하기 위해 나서지만 현란한 검술 실력을 선보인 후 반전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강하고 거대하기로 소문난 남쪽 개왕신이 키드부와 대치하게 되고 서쪽과 북쪽 개왕신과 달리 쓸모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마인부는 처음으로 자신의 흡수 능력을 이용해 남쪽 개왕신을 흡수하죠. 그리고 남쪽 개왕신을 흡수한 이 거대한 부위의 모습이 근손실 걱정을 할 것만 같은 근육형 부위 형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쪽 개왕신을 흡수한 탓인지 키드부와 비교하면 신장과 체격이 굉장히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뚱부부는 부와 대치하는 동쪽 개왕신을 도와주려고 나타난 대개왕신을 흡수한 모습입니다. 애초에 키드부의 경우 통제가 되지 않았던 상태였는데 온화한 성격을 가진 대개왕신을 흡수한 이후 다소 전투력은 떨어졌지만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비비디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개이득이었던 셈이었죠. 이후 드래곤볼 Z에서의 마인부의 행적은 비비디의 아들 바비디가 그를 다시 봉인해서 해제하고자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바비디는 마인부를 봉인해서 해제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마인부를 봉인해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에너지가 필요했고 바비디는 이를 위해 그의 부하들을 천하제일무술 대회에 파견합니다. 이때 첫 번째 제물로 희생된 캐릭터가 셀전투 이후 미스티 고반 때의 활약을 제외하고는 안습의 행보를 걷고 있는 소노반이었죠. 개왕신과 키비토의 요청에 따라 초사이어인 투로 변신한 오반은 개왕신의 위도대로 스포포비치와 야무에게 에너지를 흡수당합니다. 그리고 마인부의 부활에 큰 공헌을 한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는 바로 드래곤볼의 대표 빌런 제조기 베지터입니다. 베지터는 손오공과 대등한 결투를 하고 싶은 나머지 바비디의 힘을 이용했고 마인 베지터가 되어 손오공과 대치하죠. 그리고 이 결투가 화근이 되어 개왕신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은 드래곤볼 Z 시리즈의 최종 보스 마인부가 부활하게 됩니다. 마인부의 첫 등장은 최종 보스의 등장답게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죠. 셀과 비슷한 전투력으로 추정되는 데브라를 간단하게 제압하는가 하면 연이어 소노반과 개왕신을 차례차례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데브라는 쿠키로 만들어 먹어버리죠. 그리고 손오공과 전투를 벌이던 베지터는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 자폭 기술까지 선보이지만 마인부우는 셀보다 더 강력한 재생 능력을 갖췄기에 손쉽게 부활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거친 후 잠깐이지만 초사이어인 3로 변신한 손오공과의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바비디를 죽이고 지구인들을 학살하며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죠. 하지만 대교양신을 흡수한 부우에게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고 눈이 먼 소년과 미스터 사탄을 만나면서 선한 인격을 도드라지게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인부우가 안정화되어 가는가 했던 찰나 갑자기 나타난 악당들에게 강아지와 미스터 사탄이 공격당한 모습을 보고 분노한 마인부우는 완전한 성과 완전한 악으로 분열되어 버리죠. 모든 만화가 그렇듯이 애석하게도 당연히 선한 쪽보다는 악한 쪽이 더 많은 힘을 가진 채로 분열하게 되었고 절대악 부우는 눈보 부우를 흡수하며 탄탄한 모습의 슈퍼 부우로 변형됩니다. 사실 키드 부우가 드래곤볼의 데미를 장식하는 빌런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슈퍼 부우의 전투 장면이 가장 재미있고 인상 깊은 전투 장면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캐릭터가 대거 등장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슈퍼 부우의 첫 상대는 트랭크스와 손오천의 합체 형태인 오천크스였습니다. 퓨전과 더불어 손오공밖에 선보이지 못한 초사이어인 3로까지 변신하며 신박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에네르기파에 지쳐있던 독자들에게 슈퍼 갤럭티카 도넛과 슈퍼 고스트 자폭 어택 등과 같은 재미있는 기술까지 보여줬기에 당시 독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오천크스는 슈퍼부보다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피콜로와 함께 마인부에게 흡수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는 슈퍼부에게 더욱더 강력한 힘을 제공해주고 말죠. 또 다른 신선함을 선사한 전투 장면은 드래곤볼에서 만년 유망주로 활약 중인 미스티고반이었습니다. 단일개체 최강이라는 수식어와 미스티고반으로 변신하기까지의 준비 과정이 부끄러울 정도로 활약한 모습은 잠깐이었지만 이 모습 또한 기존의 초사이어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기에 오천크스를 이은 신선함을 선사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오천크스와 마찬가지로 미스티고반 또한 슈퍼부우의 훌륭한 에너지 공급원이 되어 부우의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는 미스틱 부우로 만들어줍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당시의 부우의 형태는 뚱보 부우와 절대악 부우 그리고 슈퍼 부우와 키드 부우보다도 더 강력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셀의 최종 형태와 마찬가지로 형태 변화를 거쳐가며 가장 외적으로 잘생긴 모습을 한 상태이기도 하죠. 그렇게 마인부우는 드래곤볼의 정점을 찍는 캐릭터가 되는가 했지만 슬프게도 이렇게 완벽하리만큼 강해진 미스틱 부우도 만년유망주 5반으로 흡수한 탓인지 그 강력한 힘을 얻었다는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마인부와의 전투 장면에서 수많은 독자를 설레게 했던 그리고 수많은 독자가 바라왔던 손오공과 베지터의 포타라 합체를 통한 베지트의 등장 때문이었죠. 정말이지 이때의 부우는 마치 뚱보 부우가 데브라를 가지고 놀았던 것처럼 베지트에게 hum씬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콩사탕으로 만들어버린 후 흡수하려고 했으나 콩사탕으로 변한 베지트에게도 농락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베지트는 드래곤볼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강력한 캐릭터 중 하나이기에 미스틱 부우가 일방적으로 얻어터지는 게 당연했고 부우의 완성형이었지만 미스틱 고반처럼 큰 활약 한번 하지 못하고 베지트의 동료 구출 작전에 당해 결국 초기 부우의 형태인 키드 부우의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키드 부우의 형태로 변한 부우는 드래곤볼의 최종 보스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50의 대표 기술 중 하나인 원기옥의 무너지는 엔딩을 보여주죠. 이 장면은 드래곤볼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독자들에게 가슴 뭉클한 장면을 선사하며 드래곤볼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드래곤볼 슈퍼의 마인부우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하자면 드래곤볼의 염소 캐릭터라 불리는 빌런 오로와의 전투에서 등장하는데 이미 넘사벽으로 성장한 오공과 베지터도 꼼짝 못한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잠깐이지만 이건 뭐 가위바위보 상성도 아니고 모르러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우를 본 후 정신이 혼미해졌기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다음은 마인부의 능력과 함께 몇 가지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마인부의 능력은 드래곤볼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캐릭터 중 가장 경이로운 재생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는 피콜로 때부터 시작한 재생 능력이 셀로 넘어오면서 넘사벽으로 발전되었고, 마인부는 셀과 다르게 세포액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기에 거의 무한한 재생 능력을 보여주죠. 다만 베지터와의 전투에서는 데미지 누적이 심했는지 재생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간식을 만들어 먹거나 살점을 이용해 다른 캐릭터를 흡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힘과 기술을 동시에 자유롭게 다룰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덴데와 같이 상대방을 치료하는 능력과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기술을 모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무언가 새로워 보이는 능력들이지만 전작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캐릭터들의 능력을 상상시킨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인조인간 편에 등장한 빌런, 셀의 상위호환 캐릭터가 마인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마인부의 대표적인 기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초콜릿 시데어라입니다. 초콜릿뿐만 아니라 본인이 먹고 싶어하는 간식으로도 변형할 수 있으며, 이를 먹었을 때 살점을 떼어내어 흡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능력과 힘을 흡수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어설트 레인입니다. 슈퍼부가 지구의 인류를 전멸시키려고 할 때 사용한 기술로 손을 하늘로 향해 뻗은 후 마치 에너지파를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쏟아붓는 기술이죠. 사담이지만 기술이 강력한 것도 강력한 것이지만 색이 라데치 기술처럼 상당히 이쁘네요. 세 번째는 키드부가 사용한 기술 중 하나인 플래닛 버스트입니다. 플래닛 버스트는 키드부가 지구를 파괴할 때 사용한 기술이며, 어찌 보면 거대한 구체를 날린다는 형태를 보면 원기옥이나 프리저의 데스볼과 유사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인부의 몇 가지 여담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고 오늘 영상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부 그리고 키드부 둘 중에 어떤 형태가 더 강하냐는 논란이 많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키드부가 원조부이긴 하지만 슈퍼부의 드래곤볼 행적을 살펴보면 키드부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전투력과 지능적인 면모를 보여주었기에 저는 슈퍼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키드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선 설정집에 따른 이견, 그리고 마인부의 초기 형태이자 최종 보스 역할로 엔딩을 장식했기 때문이죠. 사실 설정집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하면 맞겠지만 토리야마 아키라가 설정 뭉개기로 유명한지라 그 정보가 정확하다고 보기에도 조금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식 설정 기준으로만 본다면 키드부가 슈퍼부보다 강하다라는 게 결론이고, 아직까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대다수의 독자 반응이죠. 두 번째는 키드부가 죽고 난 후 지구인 소년으로 환생한 오브의 애매한 캐릭터 포지션입니다. 우선 GT 같은 경우 정사가 아니므로 드래곤볼 GT를 배제하고 본다면 오브는 아직은 잠재력이 있는 캐릭터라고 나올 뿐이지 활약은 전혀 하지 못한 캐릭터입니다. 오공이 패드립을 날린 것에 붕괴하며 잠시나마 잠재력을 해방한 모습이 전부였죠. 게다가 드래곤볼 슈퍼에서는 오공과 아예 만난 적이 없는 내용으로 이어가기에 앞으로도 오브의 모습은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로 인한 상황은 크리링의 지구인 최강설에 힘을 실어주면서 드래곤볼 최강 지구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만들어주기도 한 것 같네요. 오늘은 드래곤볼 Z 시리즈의 마지막 빌런이자 최종 보스로 드래곤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빌런 마인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셀의 상위 호환으로 여러 캐릭터를 흡수해가며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 만큼 독자마다 좋아하는 부호가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호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 부호와 고청크스 부호를 좋아합니다. 오늘 캐릭터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뷰플레이 리플이었습니다.